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국장으로 재직 중인 최봉용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차 향기가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이거는 무슨 차인가요? 동방미인이라고 우룡차 일종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완전 녹차랑 그다음에 완전 발효시킨 숙차랑 그 사이에 청차, 예, 전문적으로 청차라고 하는데 그 반발효 차입니다. 예, 국장님 방에서 늘 이 차 향기가 예, 늘 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향기로운 차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구조국장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예, 채무자 대리인 확대 시행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인데요. 예. 현재 구조국장님이시고 올 2월까지는 서울 개인회생 파산 종합센터장님이셨죠. 예.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는 국민들께서 법원에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같은 경우 이제 채무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분들이 받는 선고이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일정한 기간 채무를 갚을 경우에 국가에서 법원,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공적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예. 그 파산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처리하고 있죠. 예. 네.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용어 자체가 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일정한 급부를 네.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쉽게 얘기해서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사람. 줘야 되는 사람, 네. 그리고 채권자는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네, 네. 이게 채권자, 채무자로 나눠지고, 네. 대리인은 네.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거나 네. 채권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대신해주는 사람.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네네. 그러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이제 법으로 하면은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불법 추심 행위가 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으니까 이 경우에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그 불법 추심 채권자에게 내가 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니 앞으로 나에게 의사 연락을 해라라고 하는 게 채무자 대리 제도입니다. 네. 최고 금리를 초과해서 네. 금원을 돈을 준 경우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예.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것까지 다 포함된 다 제도인 거죠. 포함된 제도입니다. 네네. 예.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채권자한테 통지한 후에 한 6개월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네. 1회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좀 어려운 용어는 추심은 쉽게 말해서 빚독촉이라고 볼 수 빚독촉,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중심되는 용어가 이 추심인데요. 추심이죠. 예. 그러면 불법 추심은 어떤 건가요, 부족장님? 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러니까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건데, 네. 예컨대 야간에 네. 지속적으로 빚독촉을 한다거나 네. 그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법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채무 추심하는 거, 그게 불법 추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예.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예.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대부업자를 주의해야 되는지, 대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불법 추심자는 보통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많고, 길거리 전단지나 이제 명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런 대부업자를 일단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계약서 작성 시에 우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최대 20% 이하인지, 그 다음에 대출 중개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대부 조건은 직접 자필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대부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반드시 원본 한부를 받아서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나면 예. 구체적으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네.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나요? 소용이 되면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내가 공단의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걸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사정, 그러니까 이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그 불법 추심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응하셔야 되는 경우나 힘들어하시는 경우에 예. 저희가 상담해드리거나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서면 발송하는 경우는 사실 좀 어렵고 어렵고 문자로 통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죠. 예, 예. 네. 언뜻 보기에는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걸 불법 채권 추심자한테 통지하는 것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통지 자체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채무 도척에 시달리지 않는 케이스가 많고요. 제가 관련 세미나에 갔는데 저희 이제 지원해 주신 분이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도와주는데 당시 세미나에 금융감독원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 하시는 말씀이 의외로 이렇게 채권자한테 통지하는 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공단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격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실무적으로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공단에서 네. 그 1년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사건은 네. 몇 건 정도 처리하고 있나요? 그 오신다고 해서 제가 지난 3년치 네. 걸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한 4,000건 이상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있네요. 예. 채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 1,000만 원 이하고요. 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직접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200에서 30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추심이 많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게 실무에서는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 뭐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예. 금액이 커지신 분들도 예. 굉장히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분들도 또 주저하지 않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 보통 30만 원, 50만 원도 꽤 많으세요. 그렇죠. 예. 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확대 개편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채무를 지게 될 때 그 채권자들은 채무자 이외에 가까운 분들의 보증을 많이 원하세요. 직장 동료라든지 친지라든지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보증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채무자와 같이 불법 추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증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흔히 이런 거죠.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했다가 이 채무자한테 망신을 줘서 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지인들한테 이렇게 당신 누가 돈 빌린 거 알아? 근데 이렇게 알려서 네. 이제 사회적인 창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 이게 법률상으로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그 금융감독원 지원 받아서 7월 초부터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랑 동거를 하거나 예, 생계를 같이 같이 하거나. 하거나 그리고 이제 친족 친족. 그리고 그 함께 근무하는 분들 예, 직장 동료들. 그렇게 넓게 해석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 본인이 아니어도 예,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이나 관계자들이 이제 채무자 당사자가 신청한 다음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대리인을 증명하는 소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예, 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그 금융감독원 통해서 신청하시면 네,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그 빚독촉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그 주변 분들께 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혹시 최근에 가족이나 지인이 도움을 받으신 사례가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 이런 뭐 관계인 사업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분들도 저희 공단 이용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불법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님께서 이렇게 주재하는 간담회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어려움 겪는 그 피해 당사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들을 얘기해서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거는 혼자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빚도초 시달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공단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련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본 상담만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대책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예. 이번 국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 더 널리 알려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관계인분들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또 어색해?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